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60대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그것도 글로 써보는 건 처음인데 제 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어요. 20살 어린 나이에 고모의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무뚝뚝한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다수 남자들이 저희 남편처럼 무뚝뚝해서 저는 싫다 좋다 할 것도 없이 결혼을 선택했어요. 요즘 세상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다정하고 여자한테 잘해주는 남자는 오히려 바람기가 있다고 조심하던 때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는 참 순진하게 이 정도의 남자라면 남편으로 괜찮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남편이 무뚝뚝하다는 건 여자 입장에선 참 속이 터지고 외로운 일이었어요. 가뜩이나 저는 시집와 시어머니와 함께 시댁에서 살았기에 나름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많았는데 남편은 제가 속상한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면 피곤하니까 나중에 말해 라며 제 말을 잘라버려 저는 속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1년 뒤에 딸아이를 낳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심 아들 손주를 바라셨는지 제가 딸아이를 낳자 실망하셨고 산후조리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 마음 편하게 딸아이에게 모유도 주지 못했어요. 예상하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 차별이 엄청 심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딸은 시집 가면 남이니 돈 들이지 마라 라는 말을 달고 사셨고 그런 딸을 낳은 전 시어머니에겐 죄인이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주변에선 저에게 어서 아들 하나 낳아 그래야 남은 인생은 기라도 펴고 살지 그러다 평생 한시집안 종노릇만 하다 인생 종친다 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그렇고 딸아이가 불쌍해 혼자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딸아이를 낳고 3년 뒤 저보다 1년 늦게 시집온 동서가 시어머니가 학수고대하던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대놓고 동서 아들과 제 딸을 차별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놈의 지집애 어디 우리 귀한 장송과자를 뺏어 먹어. 뺏어 먹은 거 아니에요. 정혁이가 먹기 싫다고 저한테 줬어요. 이 콩알만한 게 벌써부터 거짓말을 해? 네가 뺏어 먹은 거잖아. 아닌데, 정말인데. 저희 딸은 그렇게 번번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는 그런 딸아이를 보며 속이 뒤집힐 정도로 화가 났는데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뭐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내심 남편이 저 대신 화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원래 그런 부모 밑에서 커서 그런지 남편은 도통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저랑 같은 부모면서 딸아이 상처받는 것도 이해 못하는 남편을 보자 저는 언제부터인가 시어머니보다 이런 무감각한 남편이 더 미웠죠. 저희 부부는 무늬만 부부일 뿐 부부의 정이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답답하게 생각할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애정을 딸에게 주었어요. 비록 능력이 없는 엄마라 변변한 학원 한번 보내주지 못했지만 저는 행여 딸아이가 상처받고 삐뚤어질까봐 늘 사랑한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그런 저의 노력 때문인지 딸아이는 야무지게 그리고 똑똑하게 자기 몫의 일을 척척 해냈고 어디에 내놔도 반짝반짝 빛이 나게 커졌어요. 민정이 엄마는 참 좋겠어. 어쩜 민정이는 남들 다 가는 학원도 안 가고 공부를 그렇게 잘해?
이번 시험에서도 전교 1등 했다며? 비법 있으면 나도 좀 알려줘봐, 응? 비법은 무슨,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는 해준 것도 없어. 아, 우리 딸도 딱 민정이 반만 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난 그동안 쏟아부은 학원비랑 과외비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 거야. 민정이는 대학 원서 어디에 넣어? 법대? 의대? 아니면 약대? 아, 정말 부럽다. 민정이는 어딜 넣어도 다 합격일 텐데 우리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나 모르겠어. 자긴 정말 복 받았다. 나는 세상에서 민정이 엄마가 제일로 부러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연히 어깨가 으쓱했어요. 하지만 해준 것이 없는 부모인 걸 저 스스로 너무 잘 알기에 저의 마음 한편에는 늘 미안한 마음이 맴돌았죠. 이런 마음을 딸아이는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좋아.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뭘 강요하지도 않고 매 순간 나를 사랑해주잖아. 그야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하지. 근데 그렇게 당연한 일이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냥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라고만 자꾸 말해서 힘들대. 원래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그래. 친구한테 가서 말해줘.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 친구 부모님은 그래도 뭘 많이 해주나 보다. 엄마는 우리 딸한테 해준 게 없어서 바라면 염치 없는 거지. 에이, 이렇게 낳아주고 잘 키워줬으면서 또 그런 소리 한다.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잖아. 할머니가 기집애라고 뭐라고 하셔도 항상 내 편. 그래서 나도 언제나 엄마 편 할 거야. 제가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남편복 없는 저를 누군가 불쌍히 여겨 이런 귀하고 예쁜 딸을 저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저는 어떻게 이런 딸을 내가 낳았는지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딸이 진로를 고민하다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고 말했고 남편에게 딸 진학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새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딸아이에게 의대? 무슨 기집애가 돈 많이 드는 의대를 가. 그냥 돈 까먹지 말고 얌전히 있다가 시집이나 가. 라고 화를 내셨어요. 딸아이는 할머니 말에 주눅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화가 나서 당장 시어머니에게 따지고 싶었는데 딸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를 말리는 듯 서둘러 학교에 갔어요. 불과 며칠 전 시어머니는 3살 어린 동서의 아들한테는 우리 손주는 커서 뭐가 되려나? 의사? 변호사? 뭐가 됐든 좋으니까 할미한테 말만 해. 우리 손주 학비는 할미가 다 낼 테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속도 깊은 저희 딸을 순전히 기집애라고 무시하는 시어머니에게 더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결국 점심때를 넘기지 못하고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학비 내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민정이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지가 갈만 하니까 간다고 하는 거예요. 뭐? 너는 지금 그게 네 시애미한테 할 소리냐? 애는 엄마를 보고 배우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함부로 하니 네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 아무튼 난 기집애한테는 1원도 줄 마음 없으니까 나한테 손 벌릴 생각 하지도 마라. 내 돈은 고이고이 잘 뒀다가 우리 손주 정혁이 줄 거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한쪽으로 기운 애정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내내 살던 시댁에서 분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와 분가를 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분가를 하자고? 당신 돈 있어? 엄마가 뭐라고 좀 했기로 분가를 하자는 거야? 내가 애예요?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나가게?
대단한 집 아니어도 되니 우리 형편에 맞게 집 구해서 나가요. 이제 곧 민정이도 대학에 들어갈 거고 나도 결혼하고 20년 동안 시댁살이 했으면 내 살림 차려도 되잖아요. 나 그동안 많지는 않아도 모아놓은 돈 조금 있어요. 이 사람이 참 뭘 모르네. 여기서 어머니랑 살아야 우리가 돈을 모으지. 나가면 숨만 쉬어도 돈이야 이 사람아. 그리고 나도 생각해 봤는데 민정이 의대는 좀 과한 것 같아.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우리의 성적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자식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여태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딸 자식한테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해요. 무슨 자격? 부모 자격이지. 지가 우리 아니면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 좋은 세상? 할머니랑 아빠한테 내내 차별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당신은 그런 말을 참 잘도 하네요. 아무튼 나는 민정이랑 이 집 나갈 거예요. 싫으면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 모시고 평생 살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게도 그때까지 멍청하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누가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살지 말자고. 그때 제 나이 40을 조금 넘겼을 때였는데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라도 남은 인생을 저희 딸처럼 야무지고 똑똑하게 살자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그 해 시어머니와 남편의 반대에도 저는 집을 구하러 다녔고 딸아이가 자랑스럽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K대 의대에 합격해서 저는 학교랑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투룸짜리 전셋방을 얻었어요. 비록 잘 갖춰진 집은 아니었지만 저는 만족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자기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며 저희는 당분간 일지 어떨지 모른 채 따로 살게 되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함께 살지 않아 서운한 마음도 들었는데 점점 처음 느껴보는 자유에 이제 좀 제대로 숨쉬고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중엔 오히려 남편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정말 이상하죠? 시어머니와 남편과 있으면 그렇게 외롭더니 바쁜 딸아이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 그때는 정말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나이가 적지 않지만 딸아이와 살아야 하기에 돈을 벌려고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어요. 딸아이는 신입생이지만 거의 밤잠을 설치며 공부했죠. 저는 그런 딸에게 이제라도 뭐든 해주고 싶어 정말 열심히 일을 구하러 다녔는데요. 다행히 집이랑 그리 멀지 않은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무작정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그 결과 살림도 경력이라고 20년 살림을 했다고 하니 여자 사장님은 흔쾌히 저를 채용해 주셨고 저는 그날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제 손으로 돈을 벌었어요. 딸도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에 정신이 없고 이젠 뭔가 좀 알겠다 싶으니 시간은 훌쩍 흘러 저희 아이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그 해가 동서의 아들, 즉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손주의 수능이 있던 해였거든요. 남편은 느닷없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집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 않냐고 했고 이제 나가서 살 만큼 살았으니 시댁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저는 아직 딸아이가 졸업도 안 했고 또 졸업을 해도 전문의까지 뒷바라지할 생각이라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요. 옆에서 통화를 듣던 시어머니가 자기 분에 못 참아 남편의 전화를 빼앗아 저에게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오냐오냐 했더니 네가 아주 시엠이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잠만 말고 당장 그 집 빼서 집으로 들어와.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 집 보증금도 네 돈은 아니잖아.
어디 나가 돈도 못 버는 게 내 아들 돈으로 밖에 나가 편히 살겠다고? 너도 참 염치가 없다. 이 정도 봐준 것도 내가 너그러워 그런 줄 알고 당장 그 보증금 나한테 가져와. 여기 집 보증금은 제가 안 입고 안 먹고 악착같이 생활비에서 모은 돈이에요. 이 돈을 왜 제가 어머니를 드려요? 그리고 그동안 그 집에서 살림한 값으로 따지자면 턱도 없이 모자라는 돈입니다. 얘 참 답답한 소리 하네. 그니까 그 돈 네가 나가서 벌었니?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이잖아. 그 돈 우리 장손 대학 등록금이랑 지낼 집 구하는 데 쓸 거니까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해. 올해 우리 장손 수능 보는 거 알지? 결국 그거였어요. 당신 손으로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제가 모은 돈을 제가 나가서 벌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돈을 뺏어서 조카 아이의 등록금을 대줄 심산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말에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젠 이런 말을 옆에서 듣고도 가만히 있는 남편이 천하의 등신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집안의 호구로 살고 싶지 않아서 할 소리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제가 이 돈 모을 때 저한테 돈 한 푼 주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이 돈으로 정혁이 등록금을 내신다고요? 저희 아이 대학 갈 때는 기집애한테 아깝게 돈 쓰냐며 싫은 소리만 하시더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저는 절대 이 집 안 뺄 거예요. 아니 못 빼요. 그리고 저 이제 여기서 돈 벌고 살아요. 예전에 어머니 며느리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막말하시고 억지 부리시면 저 어머니 아들이랑 이혼하고 민정이랑 둘이 살게요. 어차피 기집애라고 무시만 하시던 손녀니까 아쉽지도 않으시겠네요. 뭐라고? 이래서 여자는 밖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야. 괜히 밖에서 헛바람만 들어서는 네가 지금 네 딸 믿고 그러나 본데 의사는 뭐 아무나 되니? 게다가 기집애가 해봤자 얼마나 할 거야. 또 시집가면 그게 다 그 집 도와주는 꼴인데 너는 참 애가 생각이 없다 생각이. 자고로 그래서 아들을 잘 키워서 부모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데 아들도 못 낳는 주제가 입만 살았어. 됐다. 너 나중에 네 딸 시집 가서 딸한테 팽당하고 괜히 여기 기어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마라.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도대체 얼마나 더 싸워야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날지 저는 답답하기만 했죠.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생각해도 더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밖에서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생각으로 남편의 의중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뭐야? 바쁜 사람 나오라고 하고. 나 정말 너무 답답해서 보자고 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요? 나랑 우리 애는 당신 인생에 없어요? 어떻게 보증금을 빼서 조카 등록금을 대라고 해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 소리를 안 해? 걔가 우리 집 장소는 맞잖아. 걔가 장소는 맞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잖아요. 막말로 그의 등록금은 동서랑 도련님이 알아서 할 일인데 왜 자꾸 나한테 보증금을 달라셔? 그야 당신이 아들을 못 낳았잖아. 그러게 내가 민정이 동생으로 애 하나 갖자고 할 때 낳았으면 좀 좋아? 당신은 정말 남편 자격도 없지만 아빠 자격도 없네요. 그래서 민정이 동생으로 아들을 낳았어 봐. 그럼 우리 민정이는 무슨 꼴을 더 당하라고? 지금도 불쌍해 죽겠는데 당신은 정말 민정이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그만이잖아. 미숙이 진숙이 봐. 걔네들 뭐 친정이라고 신경이나 써? 어머니가 아프다고 해도 코빼기 한번 보이지 않잖아.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집안은 남자가 이어가는 거야. 저는 순간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말한 미숙이 진숙이는 저희 신우인데요. 워낙 크면서 시어머니에게 차별을 받고 자라 친정에 별로 정이 없어요. 그래서 발길을 끄는 건데 이 사람들은 여자라서 남의 식구가 되니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는 듣고 싶은 대로 들으니까 그냥 우리 이혼해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민정이가 시집가서 내가 팽당해도 다시 그 집에 갈 생각 없으니까. 뭐? 당신이 그렇게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당신이 원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나한테 위자료 뜯어갈 생각은 하지도 말어.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지금 살고 있는 집 보증금 달라는 소리나 하지 말아요. 그 돈 엄연히 내가 모은 내 돈이니까. 결국 그거였네. 당신 그 돈 주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거지? 저는 이 끝나지도 않는 도돌이표 대화를 더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은 왜 자기가 말하고 있는데 멋대로 일어나냐며 큰 소리를 냈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서 빨리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긋지긋한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끈질기게 시어머니는 이혼하려거든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자기한테 달라고 매일 전화를 하셨죠. 자꾸 이러시면 법으로 하겠다고 말하자 저에게 입에 담기도 무서운 욕설과 저주의 말을 퍼부으셨어요. 엄마, 정말 이혼하게? 엄마도 이젠 참고 살기 싫어. 이렇게 나와서 살아보니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나 후회만 돼. 만약 엄마가 좀 더 빨리 지금 같은 생각을 했으면 우리 딸 조금은 덜 상처받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나는 엄마가 항상 내 편이어서 언제나 든든했다고.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나 의사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말만 들어도 벌써 호강한다. 엄마는 우리 딸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 돈은 그 다음이야. 알겠지? 엄마는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저희 모녀는 그렇게 서로를 애틋하게 챙기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딸아이가 대학 4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집에 남자를 데려왔고 5년 뒤 긴 연애 끝에 그 남자는 저의 사위가 되었어요. 혹시 부모가 이혼해서 결혼을 못하나 내심 말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처음 예비사돈을 만나러 간 날 안사돈이 저의 손을 잡으며 혼자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키웠냐며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 딸아이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언제나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시간이 흘러 2년 정도 지나 저는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어요. 그 일은 길에서 쓰러진 시어머니를 보게 된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린 가운데 저는 황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아무 생각 없이 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게 되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시어머니는 응급수술에 들어갔더라고요.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저희 딸이었어요. 남편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고 장장 6시간 끝에 수술복을 입은 딸아이가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고 저와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 순간 기분이 어찌나 이상하던지 시어머니는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손녀의 손에 살게 된 거였죠. 남편 역시 안중에 없던 딸이 이렇게 의사가 된 모습에 넋을 놓고 멍하니 딸아이를 봤어요. 하지만 저도 그렇고 딸아이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저희 모녀는 더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딸아이를 만나러 병원에 간 날, 한 병실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던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내 목숨 살려준 의사가 내 손녀딸이요. 걔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나를 닮아서 똑똑했는데 이렇게 지알미 목숨도 살려주고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글쎄, 무슨 노인네가 회복력도 좋은지 그새 말짱해져서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 딸 자랑을 하고 계시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또 그때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제가 당신을 보러 병원에 왔다고 착각한 시어머니는 마치 저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저를 반기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니? 뭘 힘들게 여기까지 와. 우리 며느리라니 항상 저를 부를 때면 예, 야 라고 하던 양반이 참 가소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민망하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구박하던 손녀 손에 살아난 기분이 어떠세요? 저한테 기집애 가르칠 필요 없다고 뭐라고 하시더니 사람 일은 참 몰라요. 그쵸?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그랬니? 아, 들리는 말로는 정혁이 대학 등록금 된다고 집도 파셨다면서요? 정혁이는 요즘 뭐해요? 궁금하네요. 그렇게 사랑과 관심 듬뿍 받은 손자는 어떻게 지내나요? 얘가 정말 왜 이래? 얘, 나 환자야. 네가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늙고 병든 시애미한테 이러는 건 아니지. 그래요? 그냥 저는 어머님도 그런 답답한 기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저는 어머님이랑 사는 내내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순간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 눈이 많아 최대한 조심하는 눈치였고 또 그 사이 보고 싶지 않던 남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남자도 자기 어머님처럼 똑같이 저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저에게 태연하게 서로 혼자 있으면 적적하니 다시 살림을 합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설마 벌써 치매는 아닐 텐데 우리 이혼한 거 잊었어요? 왜 남남이 살림을 합쳐요? 정말 당신도 그렇고 당신네 사람들은 정말이지 소름 끼쳐.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냥 서로 지난 일은 잊고 잘 살아보자는 건데. 여보? 참 왜 이제 와서 잘 살아보자는 건데요? 아, 이제 내가 쉬워? 그렇게 장손 타령하더니 있는 재산 그 장손 밑에 꼬라박고 이젠 개털 신세라지?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종종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동네 이웃이 시댁의 소식을 알려줬거든요. 그때는 그냥 쌤통이라고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게 이렇게 저에게 통쾌한 복수를 하게 해줄지는 그때 미처 몰랐어요. 남편은 제 말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애써 자존심을 누르고 계속 저에게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다시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 집에 다시 들어가겠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혹여 시집간 딸한테 엉겨붙을까봐 딸에게도 절대 어떤 부탁도 들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퇴원을 하셨죠. 그렇게 제 딸아이를 찾으셨다고 해요. 제 말도 있고 딸아이도 그간 할머니한테 쌓인 게 있으니 할머니가 찾아도 바쁘다고 거절했다는데 알고 보니 제 딸을 팔아 병원비를 가족 할인 받으려고 그렇게 제 딸을 애타게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 딸의 겁으로 시어머니는 병원비 할인도 받지 못하셨고 병원비를 다 내고 병원 밖을 나갔대요. 그 말을 듣고 어찌나 속이 뻥 하고 뚫리는지 이제는 그들도 후회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다행히 더는 그들과 마주치는 일은 없었고 그해 딸아이는 임신을 해서 병원을 잠시 쉬면서 건강한 손녀를 출산했어요. 딸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멸시받고 무시당했는데 저도 그렇지만 딸의 시부모님은 손녀딸을 아주 귀한 보물처럼 대하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지금 그 손녀가 올해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찌나 지 엄마처럼 야무지고 똑똑한지. 저는 또 새로운 재미와 감동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딸아이를 낳은 건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었어요. 저는 뭘 바라기보다 그저 딸아이가 제 딸로 와줘서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열심히 살다 보니 좋은 날이 오더라는 얘기가 길어져 버렸네요. 적고 보니 제가 참 주책맞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모든 분들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 더 잘 되실 겁니다. 건강하시고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